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 모두 235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촛불에 새누리당 비박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9일 열리는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는데요. 지금 확인되는 숫자는 40명 플러스 알파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화문 집회에서 저녁밥을 드시다가 갑자기 시민들에게 불려 나와서 연설을 해서 또 화제가 된 이재명 성남시장님 모시고 시국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셔가지고. 팟캐스트가 낳은 대선 후보. 아, 맞습니다. 인정. 네? 인정? 그렇죠. 여러분, 팟캐스트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작은 언론이긴 한데 이 언론이 만들어가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이재명 기적. 맞습니다. 진짜 인정해요. 진짜 인정하시죠? 예. 이게 전에는 이제 주류 언론들, 그다음에 네. 여의도 정치 그룹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맨날 주도하는 세상이었다면 요즘은 대중이 주도하는 시대가 돼 가죠. 그 중에 핵심은 결국은 이제 팟캐스트나 또는 대한 언론들처럼 내용이 있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언론들이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디서 이재명 시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소개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리실 거기 때문에 일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간 내내 서 계셨다고요? 네, 뭐 2시에 가서 네. 그 민주당 서명하는데 또 네. 같이 하고, 또 뭐 우리 그때 장 기자님 만나서 인터뷰도 좀 그러니까요.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이제 끌려서 이렇게 막 예. 밀려서 예. 청운동 갔다가 네. 또 뭐 계속 길에서 붙잡혀가 사진 찍히고 그거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네. 배도 고프고 네. 그래서 제가 어디 3층 건물에 네. 카페에 그 케이크 한 쪽하고 커피 한 잔 먹으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예. 들켜버려가지고 네. 그 창문을 향해서 전부 다 서가지고 내려오라고.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 그 사진 준비했거든요.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자료 화면으로 저 사진입니다. 네. 저희 카페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 근데 지금 시장님 어디 있는 거예요? 끌려 내려와가지고 나무 네. 앞에 네. 나무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화단 위에 서 있죠. 화단 위에. 저 조그만 네, 조그만. 흰 차 바로 뒤에. 네, 맞습니다. 바로 그렇군요. 앞에. 네. 야, 이재명 시장님이 아니 어떻게 해서 저렇게 거리에서 연설을 나와라 이재명 나와라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케이크 한 쪽 먹고 있는데 네.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을 했나 봐요. 네. 저기 있다 이래가지고 그 일부러 이제 사진 찍으러 막 올라오고 예. 막 계단이 막히고 이러니까 내려오라고. 오. 그래서 제가 케이크 한 쪽 먹고 내려가겠다 그랬더니 막 그래서 그 중에 누가 국민의 명령이다 이러고 지금 당장 하야하라. 당장 내려와 뭐 이러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농담이긴 했는데 네. 쭈삣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밥충인데 네. 밥을 꼭 먹어야 되는데 한 조각 먹고 하는데 한 5분은 걸리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5분 10분 있다 내려가겠다 했는데 당장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케이크 반쪽도 못 먹고 먹고 내려갔는데 네. 결국 그날 저녁은 사실상 굶었죠. 굶고 밤 예. 집에 11시 넘어서 집에 가서 밥 먹었어요. 야, 케이크 한 조각을 드실 시간도 네. 허락받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거예요. 그 감사한 일인데 예. 제가 사실 그 정도는 이제 먹고 내려가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막 너무 많이 모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누가 농담을 한 소리인데 소리를 질러서 예. 지금 당장 내려와 뭐 예. 하야해라 뭐 이러는데 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내 배 채우겠다고 그 앉아가지고 있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다가 포기하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저렇게 한 2,000명 모여가지고 예. 또 처음에는 말도 못했는데 이게 안 들리잖아요. 네. 스피커도 없고. 네. 근데 누가 휴대용 그 스피커를 하나 들고 다니다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거리에서 즉석 연설이 시작된 거네요. 네, 그러면. 한마디 하라고 또 네, 그냥 네. 제가 손만 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네. 한마디 해라 이래가지고 예. 그냥 육성을 하니까 네. 안 들리잖아요. 더 뒤에서 막 더 크게 해라. 안 되니까 누가 그 옆에 지나가다가 네. 지나가는 사람이 그 머리 헬멧
네. 예? 박근혜 퇴진 헬멧 쓰는 양반이 그걸 하나 휴대용을 들고 다니면서 그때 저를 준 거예요. 네. 자기가 아마 한번 떠들라고 가져오셨는데. 얘기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네. 건데 네. 그걸 줬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저 손바닥만한 거였는데. 네. 그래서 그걸로 한 30분 넘게 40분 가까이, 3, 네. 40분 넘게 연설을 하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계속 자발적으로 불려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뭐 이따가 좀 여쭙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시장님께 환호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럴까요? 저는 동료 의식을 느낀다고 봅니다. 동료 의식. 네, 그러니까 정치인 하면 저 멀리 있고 높은 사람이고 또 억압적이고 또 사실 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자기들 가르치려 그러고 똑똑치도 못한 것들이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이 저는 명확하게 이건 말할 수 있는데 네. 정치 집단들의 판단 능력이나 지적 수준이나 네. 이런 것보다도요. 네. 대중들의 집단 지성, 네. 대중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 평균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치인들은 현상을 보되 네. 자기 이익을 넣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은 여론 그 자체죠.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대리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도 그 국민의 뜻을 넘어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이익이 들어가죠. 자기 정치 네네. 집단의 이익이 들어가면 즉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행동의 수준이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죠. 제가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요새 어줍지 않은 시사평론가들 욕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촛불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상황 판단을 하시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럼요. 정보도 다 실시간으로 다 보시고 나오시기 때문에 누구 가르치려고 하면 그러니까 바로 욕먹어요. 전에는 시사평론가, 뭐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대중들이 받고 네. 받아보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따라했거든요. 네. 그것의 최대치가 사실은 종편이죠. 막 이렇게 그렇죠. 막 패널들이 막 얘기하면 그거 네. 받아서 그냥 그대로 막 이렇게 앵무새처럼 대내고 목욕탕에서 막 얘기하면서 예, 여론 맞아요. 만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 종편이나 아니면 정치 평론가들이 낸 얘기보다는 네. 친구가 보내준 그 글이라든지 네. 카페 이런 동호회 네. 이런 데서 본 여론 주변의 생각을 과감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훨씬 더 국민에 가깝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괴리 현상이 예를 들면 미국 대선 결과기도 하고요. 이번 4.13 총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다 종편에 속은 줄 알았는데 맞아요. 사실은 종편이 국민한테 속았죠. 맞습니다. 속은 걸로 속았지. 예. 속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속았죠. 예. 속은 걸로 속았죠. 예. 속은 줄 알았죠. 예. 사실 국민들이 종편을 속인 거죠. 그렇죠. 근데 속았다 그러면서 안 속았죠. 예. 현명한 국민. 그러면요. 예. 그 지금 보면 그 지난 토요일에는 서울 집회에 참여를 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집회를 계속 다니고 계세요. 광주에도 다녀오셨고 대구도 다녀오셨고 연설을 계속 하셨어요. 네. 그 지역에서 느끼는 촛불 민심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서울 170만이 모였다 그래요? 예, 서울 촛불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광화문 촛불 집회 참여가 로망이 됐더라고요. 그래요? 예, 나 저거 가야 되는데. 광화문 한번 가야 광화문 되는데. 전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죠. 전에는 우리가 87년 생각해 보면 네. 그때는 집회 현장이라고 하는 게 좀 엄중하고 또 격렬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예. 막 화염병 날르고 그래요. 지랄탄이라고 하는 거 막 맞아요. 날라다니고 예, 말이에요. 예. 정말 지랄 같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축제죠. 제가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네. 이게 대한민국의 현장이라는 거죠. 민주공화국의 본 모습. 전에는 경찰과 시위대가 부딪히면 막 뭐 물대포에 무슨 뭐 체루에게 뭐 강목에 막 밧줄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재밌는 게 박근혜가 사실상 없어지니까 네. 이게 정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170만 또는 어쨌든 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막 그야말로 남들이 볼 때 무질서 그 자체인데 네네. 그게 정말로 질서정연하고 깨끗하고 품격 있고 즐겁고 아름답기까지 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대통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통제를 안 하니까 경찰이
원래 공화국의 경찰의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민들은 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네. 정말로 그 품격 있게 주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게 박근혜 또는 그를 둘러싼 자들이 자기 역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자기 역할은 나쁜 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폐악을 하지 않으니까 네.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이 현장도 광장도 매우 질서 있게 네.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민주적으로. 저는 그야말로 공화국의 아름다운 현장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봤더니 그날도 5시 반까지 법원이 허용했잖아요. 네. 행진을. 그런데 5시 반이 넘었는데도 경찰이 옛날 같으면 뭐 국민 여러분, 시위대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합법적인 해산을 법질서를 어겼습니다. 이제 해산하시고 뭐 막 가시라 막 이렇게 그다음에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데 물대포 쏘고 뭐 체류역 쏘고 이러는데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없으니까 또 평화롭게 끝나고 그러니까요. 아니 뭐 5시 반 아니라 밤 12시까지 하면 어때요? 그거 재밌게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그렇죠.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게 책무인데 사실 그걸 진압해 가지고 내쫓는다고 한들 그게 질서 유지가 되냐고요. 그렇죠. 더 무질서해지죠. 그렇습니다. 예. 결국 경찰의 역할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하는 대원칙이 맞았던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게 아니고 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만드는 거니까 만약에 다른 어떤 현상이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가야죠. 네. 5시 반 지나치면 무조건 해산.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과거처럼 폭력적으로 그렇죠. 진압했다면 네. 사실은 질서도 무너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공화국의 가치는 훼손되죠. 근데 이게 아름답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자, 그런데 이제 외신들이 여러 입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6주차 이렇게 평화롭고 네. 민주적인 집회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우리도 저렇게 트럼프를 몰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매주 생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중동에서는 우리도 저렇게 했더라면 아랍의 봄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 텐데 점점점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데 독일에서는 우리 촛불 집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라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은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한다. 나치 때 저랬다. 그거는 왜 민주공화국에서 저렇게 많이 모이냐 사람들이. 그것도 너무 질서정연하다. 네, 너무 질서적. 저 자체로 좀 비정상적. 전체주의적인 그렇죠. 냄새가 난다. 전체주의적 냄새가 난다.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주의적 또는 국가주의적으로 보이는 것은 네. 이제 나치에 당해서 생긴 그야말로 자라의 논란 같으면 소뚜껑한테 놀란다는 뭐 그런 거고요. 네. 지금 이거는 그때는 나치라고 하는 그야말로 불순한 정치 세력이 국민을 동원했던 거고 네. 세뇌를 통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동원했던 것이고 네. 지금은 국민들이 세뇌당해서 동원된 게 아니라 국민 그 자체가 나선 거예요. 주인이 나선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독일이 그렇게 보았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뭐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너무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러워서 그런 거. 저는 그렇게 그런 것도 생각하는데 있겠죠. 예.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들 너무- 입장에서는. 그렇죠. 너무 많은 한 200만 명이 나와 버리니까. 저는 독일에서 그 얘기 하나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라 그러면 우리 제깍하잖아요. 그렇죠. 독일은 말을 잘 안 듣는다더라고요. 그 왜 이런 거 시키냐? 국가가 해야지. 네. 왜 개인한테 이런 부담을 주냐. 개인은 세금 내고 네. 권력 위임해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죠. 근데 일리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래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자.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런 게 빨리 너무 하잖아요. 막 국채보상운동, 그러니까 금모으기 운동, 뭐 그러고. 무슨 기름 유출 사고 나면 전부 막 온 국민이 가가지고 기름 다 닦고. 닦여. 근데 세계가 볼 때 되게 독특한 나라예요, 저 나라는. 근데 예. 그걸 이제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당시 외환위기 때 금 모으는 걸 보고 전 네. 세계가 놀랐는데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야 희한하다. 네. 왜 아니 지껏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금값 오르는데 예, 왜 금값을 왜 그걸 그걸 내놓냐. 내놓냐. 이제 이거 하나 하고 예. 두 번째는 야 정말 대단한 국가다. 반드시 회생한다. 이래서 투자가 그래요, 그때부터 맞아요. 시작됐다고 예. 그래요. 저 정도면 예. 믿어도 된다 저 나라.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게 예.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반도 국가여서 정말 그때마다 막 다들 떨쳐 일어났죠. 예, 떨쳐 일어났죠. 행주치마에 돌 나르고 뭐 이랬던 게 지금까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지배층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고요. 네. 민중이 민중이 했던 일이죠. 그리고 결과는 언제나 대체적으로 보면 내다바이를 당한. 이 전문 용어 써서 미안합니다. 날치기. 업계 용어. 업계 용어. 이 날치기를 당했던 예, 거죠. 예, 날치기.
그 아픈 추억, 아픈 역사는 있지만 네. 그래도 결국은 그래도 또 끊임없이 또 우리 민중들이 와서 싸웠던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투쟁의 역사를 지금 다시 또 시작하고 있는 거죠. 민중 승리의 투쟁의 역사를 지금도 쓰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 그럼요. 주셨어요. 대단하죠. 어제 새누리당 비박계가 4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네. 결과 입장이 바뀌었어요. 네.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네. 원래 조건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표명하면 굳이 탄핵할 필요 있냐 이런 거였는데 그 입장을 바꿨어요.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예. 오. 아니 뭐 당연한 거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네. 이게 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사안을 단순화시켜서 보면 네. 답이 나오죠. 지금은 이 나라 주인들이 안방에 뜨뜻한 구들장 위에 네. 있다가 드디어 문을 열고 내다보다 머슴들 야단치기 시작했어요. 너 네. 지금 똑바로 해라. 이 집은 망한다. 이 집 불났잖냐 이거. 야단을 치다가 급기야 주인이 문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네. 주인이 직접 불을 끄고 있어요. 네? 근데 머슴들 중에 일부가 불 안 끄고 말이에요. 자꾸 옆에서 이상하게 자꾸 불 지르고 있어. 불 지르다 지금 걸렸는데. 네. 그래서 제 이제 안 되겠다 저거 다 내쫓아라. 불 예. 끄면서 저거 예. 내쫓아라 그러는데 그 중에 일부가 나는 저쪽 편 아닙니다. 저는 그냥 계속 써주세요. 예, 예. 저는 살려주세요. 이런 양상이거든요. 근데 주인이 험하게 인상 쓰고 그래 지금 불을 끄려면 끄든지 아니면 다 빨리 나가라라고 하는데 네. 그럼 계속 이때가 불 지르는 인간들이 방화범들이잖아요. 네. 이 불 지르는 인간들이 계속 불 지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인이 들켰어요. 주인이 뛰어나왔어요. 그 몽둥이 들고 있어요. 이 머슴들한테. 그게 두렵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섭니다. 쫓겨날까봐. 쫓겨날 수밖에. 예. 그냥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침몰해서 죽게 생겼어요. 다 배로 치면 탈출하자면 다 한꺼번에 쓸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사실은 튀어나온 거죠. 국민한테 속죄하고 용서받고 살아남기 위하여. 네. 근데 만약에 이 배가 수리해서 그냥 계속 살 수 있다. 네. 버텨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하면 절대로 안 하지요. 한 번 시도를 해본 겁니다. 예. 간을 본 거죠. 예. 야, 4월 말 퇴진한다 그러고 예. 그냥 문기해 보자라고 했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은 뭐 토론 한번 해보자, 뭐 네, 그리고 네. 특검 수사 받겠다 그러고 한번 해봤는데 국민들이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네. 넌 네가 불을 질러놓고 네. 네가 나라 망쳐놓고 이제 와서 다시 해보겠다 하는데 이제는 안 속아. 이미 신발 신고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새누리에서 탄핵 안 하고 버텨보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야 이러다가 진짜 다 죽는다. 영영 제거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라도 살자. 그리고 막 탈출하는 중이죠. 근데 이게 세면 셀수록 탈출을 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그러니까 주권자들이 더 세게 명령하면 명령할수록 그렇죠. 탈출자가 더 많아질 거다. 그래 여기에는 약간의 변수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주인 말 듣는 척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야당들. 네. 그래서 주인 말을 들으려고 나름 노력했던. 예. 예, 그러면서 자기 것 챙긴. 예.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주인이 인상을 확 쓰고 있죠. 뭐 했어 너희들은. 네. 근데 태도가 어정쩡해가지고 이 정도에 좀 참으시면 어떻습니까? 말리다 혼난 거거든요. 예, 야당도. 일부에서 그 슬쩍 예. 말리면서 예. 이 정도 선에서 예, 예. 하다가 지금 주인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럼 너까지 내쫓는다라고 하니까 지금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원래 모드로 네. 야 지금 방화범 내쫓고 빨리 불 끄자. 너 반성한 사람 빨리 와. 이제 주인 화났다라고 하고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세면 셀수록 네. 결국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주인들의 분노가 더 치다, 그러니까 계속 숫자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요. 예, 지금 뭐 사실은 첫 번째 촛불이 2만 3만 처음 집회 나가셨을 때가 2만 명인가요? 3만 명인가요? 그 청계광장 집회가 그죠? 그 2만 3만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235만까지 왔어요. 그 이것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 그 집안 살림 맡겨놓고 온 가족이 오손도손 방아지 따뜻하게 살았는데 네. 뭐 평소에 좀 훔치고 게으름 피우고 엉망진창하는 건 알았어요. 급기야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중에 일부가 예. 이 주인 자리를 뺏으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하고 네. 삼촌들만 뛰어나왔어 이제. 혼내려고 네. 혼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빨리 불 거. 예. 근데 이게 계속 불을 더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온 거야. 아. 근데 이게 안 돼. 네. 이번에는 조카들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들 조카들이. 네. 좀 이따 이제 손자 뛰어나오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엄중한 일주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좀 여쭙도록 할게요. 우선 탄핵은 가결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9일 이번 주 금요일에 있어요. 네, 탄핵은
가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보면 국회 만약에 부결하면 네. 국회가 탄핵당할 겁니다. 결국 한꺼번에 다 쓸려 나가는 거죠. 역사의 대전환점이기도 하고 네. 민심의 이 거대한 경랑이 몰려오는데 그 돛담배 가지고 역행하려고 버티면 다 부셔집니다. 그렇군요. 그걸 다 알고 있죠. 네. 친박도 돌아설까요? 친박은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히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살려줄 거거든. 그러지 이러니 않습니까? 저러니 해도 이러니 주인이 저러니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끝났다. 뭐 결국은 같이 침몰해서 네. 뭐 죽어야죠. 예,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의 순장조다. 순장조죠. 예, 순장조를 스스로 예. 자청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뭐 여전히 네, 그렇군요. 뭐 국민 필요 없다 뭐 그런 입장이니까 이럴 때 같이 뭐 제거당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같이 제거당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일종의 자신들이 살기 위한 전략으로 네. 우리 목숨만은 좀 살려주세요라는 전략으로 탄핵에 동참을 하지만 지금 보면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토요일 집회 때 새누리당 앞에 많은 국민들이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계란을 투척하고 그리고 또 새누리당 당기를 찢고 간판을 환관 내시당으로 네. 바꿔 달았어요. 근데 이거를 정치 테러로 규정을 해서 또 다른 반격에 나설 뭐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게 전에는 좀 가능했는데요. 네, 전에는 이제 독점화된 언론, 그다음에 정치권 우위의 이 정치 풍토, 네. 정치 환경 때문에 그게 일면 가능했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역습을 시도하면요, 네,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이제 분노의 계기가 돼서 점점 더 많은 가족들이 튀어나옵니다. 예. 지금 문 밖에 뛰어나가서 야단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삼촌 네. 거기다 지금 달려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뭘 잘못했다는 거냐 뭐 이러고 달려들겠다는 건데 그 용서받겠어요. 이미 판은 결정 났습니다. 이미 파는 결정났다.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입장을 이제 좀 내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박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뭐 4차 담화 형태로 하든 뭐 네. 기자 간담회 형태로 하든 본인의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예. 뭐 4월 말 퇴진하겠습니다. 아니 나거나. 그만 무슨 무슨 아니 도둑질하다 걸렸으면 그만 나와야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바로 감옥 가야죠. 감옥을 가야죠. 예, 예. 감옥 가야 되는데 내가 좀 이따 나갈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좀 이따 나가. 그리고 그 안에도 일부 이제 동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이 뭐 나간다는데 뭐 자꾸 지금 뭐 네. 내쫓냐, 나갈 때까지 기다리자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저는 계속 담화 계속하다가요. 네. 담화 계속하다가 결국은 감옥으로 직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음, 이러면 점점 용서될 가능성이 없어요. 타협의 의지가 없어지죠. 네. 지금 약 올리는 것도 분수가 있지. 네. 제가 처음에 그렇게 표현한 일이 있거든요. 뺨을 때려서 화난 주인한테 발길질했다. 2차 담화 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3차 담화는 침 뱉었다. 음, 4차 담화는 뭘 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점점 이게 그 국민들을 이미 각성되고 행동하는 국민들한테 달려드는 꼴이라 네. 더 사실은 국민들을 격분시키게 될 겁니다. 즉시 사퇴 발표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네. 즉시 사퇴 이외에는 백약이 무효다. 이런 네. 말씀 주셨어요. 제가 보기 탄핵 의결이 나도요 사퇴할 때까지 계속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대통령 그만둔다는데 뭐 굳이 탄핵을 하냐라는 의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촛불 보고 뭐 정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예? 본인들은 보수표 보고 정치를 하는데 그 보수표 일부에는 여전히 박사모들이 와서 이게 또 막 집회를 하고 뭐 대통령이 힘내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형님도 그 중에 한 분이지. 그 얘기 이따가 진중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여론이 있다. 그런 여론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존중해야죠. 같이 존중하다가 같이 이 대세에 네. 민심에 쓸려 나가면 됩니다. 뭐 그런 주장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뭐 주장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네.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부인도 있을 테고, 자기 가족들도 있을 테고, 뭐 자기 뭐 소수의 당원도 있을 텐데 네. 새누리당 당원 대다수도 사실은 여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 현실을 인정해야죠. 이게 손바닥으로 그 하늘 가리고 네. 아웅하는 꼴인데 뭐 그러다가 결국은 근데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참새도 죽을 땐 잭한다는데 그냥 조용히 물러날 수는 없겠죠. 온갖 시도들을 다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죠.
시간 끌고 뭐 그냥 엉뚱한 짓 하고 결국은 다 성공했다. 협박하고 이러면서 되게 이들이 쓰는 수법이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 막 불법적으로 폭행하고 뭐 난장판 만들다가 잡혔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더 나쁘게 안 할 테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 그러면 또 이 중에서 일부가 아 맞아 저 사람들 잘못 건들면은 더 난장판 칠 수 있으니까 이때까지 한 거 다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네. 그냥 봐주자. 지금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죠. 이른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명예로운 퇴진,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친박도 얘기했고 이른바 국회의장, 전직 국회의장 등의 원로들도 얘기를 했고 문재인 전 대표도 얘기를 했어요. 물론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나가야 그나마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주장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이른바 이 명예로운 퇴진은 끝났다고 보십니까? 명예로운 퇴진 시켜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맨날 명예로운 퇴진 시켜주고 또 타협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다시 또 복권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난 역사에서. 야 언젠가는 나쁜 짓을 하면 그에 상한 대가를 치른다. 라는 걸 꼭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쿠데타했다, 학살했다. 난 학살 수백 명씩 하고 그러면 사실은 일반 형사범들은 사형시키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네. 저 집단 학살범들은 당연히 처형해야 됩니다. 그랬더라면 또 그랬겠냐고요. 근데 온갖 더러운 짓, 나쁜 짓 다 했는데도 다 용서되고 집에 가서 큰 소리 떵떵 치고 골프 치러 갈 때 막 경찰 신호 통제해가지고 출근도 막으면서 막 쌩 지나가고 이렇게 해주니까 간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에는 계속 실패했지만 네. 이번에는 딱 청와대를 나가는 순간에 정말 수갑을 채우고 다른 강력범들하고 똑같이 이게 수건으로 이게 손바닥에 총 이렇게 말아가지고 왜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아 청와대에서 나오는 순간 순간에 수갑 채워서 수건 싸 수건으로 싸가지고 예, 예. 사내가지고 막 이렇게 아니면 흐리게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한테 보여줘야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해야 또 다른 이런 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요. 법과 역사와 국민을 무서워합니다. 네. 근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하면 다음에 또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잘못을 응징하지 않으면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르라고 사주하는 거다. 사주하는 거다. 네. 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예로운 퇴진 그러니까 처벌도 뭐 면해주고 적당하게 뭐 채통 유지해주면서 집으로 가게 해주자. 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최단 시간 내에 내보내고 나가는 순간에 청와대를 나가는 순간에 저는 체포해서 구치소로 보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로 나가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 수갑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서 구속 수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법과 정의가 제대로 서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럼요. 국민들도 지키려는 의지가 있을 테고 지금 네. 국민들 대다수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아 법을 어기는 게 이익이구나. 법을 세게 어겨서 많이 이익을 얻을수록 즉 큰 죄를 지을수록 용서받는구나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급기야 자라나는 네. 그 초등학생들까지도 이런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규칙을 어겨도 된다. 이런 생각한다는데 반이 넘는 사람이 네. 이게 나라가 미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진짜 그 정말 초등학생까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는 거죠. 네. 법과 정의가 제대로 서는 나라라는 거를 좀 아이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요. 어른들부터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래도 된다. 권력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양의 책임이 따릅니다. 이게 좋게만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좋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교육받아야 됩니다. 권력에는 상응하는 양의 책임이 따른다. 아 이걸 꼭 보여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명예로운 퇴진 안 된다. 불명예. 아주 불명예로- 불명예도 아주 불명예. 그것도 처벌의 한 종류거든요. 네. 처벌의 한 종류로 아주 불명예스러운 아주 불명예스러운, 방법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네. 말씀 주셨어요. 여론조사상 15.1% 상당한 지지율을 받고 계십니다. 지난번 네. 팟짱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것은 과속 같아서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불안하세요? 이제는 또 적응했어요. 제가 적응이 되게 빠르거든요. 네.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저도 또 이해하게 된 거죠. 역시 제가 자주 느끼는 건데 저는 나름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자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역시 내가
국민들의 집단 지성 의식 수준보다 낮구나. 나 역시도 계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반성하고 하는데 이번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내 진심을 알아줄 거다. 그리고 세계적인 현상으로 봐서도 정치 우위 시대가 아니라 국민 우위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네. 그 국민 우위의 한 현상으로 이번 네. 총선도 있었고 미국의 대선 결과도 있고 네. 영국의 브렉시트도 예. 있는데 결국 이번 우리 대선은 더 극적인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예상은 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역동적이고 네. 그다음에 정보통신도 훨씬 더 많이 발달해 있고 사회적 격차, 불평등도 훨씬 심하고 네. 하니까 저는 더 극적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까지는 저는 이제 봤죠. 근데 이렇게 빨리 올 줄도 몰랐어요. 네. 근데 대부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촛불이 100만을 넘기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네. 계속 늘어난다. 이거 늘어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예. 계속 벌어지잖아요. 예. 역시 저도 많이 부족하구나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또 빨리 적응해야죠. 그러면 네. 빨리. 예.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은 국민이고요. 저는 월급 받는 머슴인데 이 머슴도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면 머슴 중에 머슴 대장은 원래 마름이라고 불러 그죠? 네. 마름. 그렇죠. 마름. 이제 그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확장하면 대통령이죠. 이 머슴도 뭐 예를 들면 화장실 맡은 머슴, 반 맡은 머슴, 예, 돈 맡은 예. 머슴, 뭐 속골 맡은 예. 머슴 좀 머슴의 있는 건데 종류. 종류 다양한데 예. 저는 그 중에서 사실은 저 귀퉁이에 예. 조그마한 밭을 맡은 예. 산밭, 예. 밭을 맡은 예. 정도의 예. 꼬맹이 머슴이죠. 예. 기초단체장을 그런 지금 꼬맹이 기초단체장, 모습에 꼬맹이 비유하죠. 그러니까 예. 꼬맹이 머슴이잖아요. 예. 근데 이 주인이 봤을 때 네. 이 꼬맹이 모습 이게 덩치는 작고 참 어리기도 하고 하긴 한데 말 잘 듣지. 그 시킨 거 잘하지. 예. 그다음에 맡긴 거는 언제나 뭐 목표치 이상으로 해내지. 네. 주인한테 충실하지, 네. 충직하지. 예. 이러니까 자꾸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더 이쁨 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예. 현장 속에서, 예. 대중 속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주인의 판단 기준이 또 바뀐 거예요. 전에는 그 외양 중심으로 골랐는데 네. 이제는 예. 내용 중심으로 예. 고르기로 마음 예. 먹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좀 험하게 바뀌었어. 예. 맞아요. 국제 환경이나 전적인 상황이 그냥 폼 잡아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예.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일 잘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빠릿빠릿하는 사람 이런 걸 고르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눈에 많이 띄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무상복지는 정말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성남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아니 뭐 어디서 돈을 얻어온 것도 아니고 있던 빚 다 갚아가지고 살림 잘해가지고 밖에서.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도 가게 해주고 또 애들 교복비도 은근 네. 비싼데 교복도 하게 해주고 너무 청년배당도 괜찮아. 해주고 이러니까. 예, 청년수당도 주고 너무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광화문에 와 있으면요, 이제 네. 저한테 막 사진 찍자고 많이 예, 오잖아요. 예. 그 중에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 성남 시민입니다. 뭐 이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손 흔들고 저 성남 시민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성남 집값도 오른다면서요. 집값도 그런데 뭐 통계적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 네. 이사 오겠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예, 성남. 그렇죠. 촛불- 옛날에는 좀 성남 성남 그러면 좀 그러면은 성남 산다고 안 그랬죠. 분당 산다 그러고 분당 황금 산다. 산다 그러고 예. 또 본시가에 사는 사람은 서울 옆에 산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 이제 분당 판교 사는 분들도 말의 빈도가 성남이다. 왜냐하면 자꾸 주변에 성남산이 좋겠다 이러니까 굳이 분당 판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진 예. 거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 영향도 미치고. 근데 그런 것들 빨리 받아들여서 네. 또 제가 주어지는 확대하는- 역할을 빨리 준비해야죠. 그렇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촛불에 광주에 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대구를 갔어요. 두 분 다 면박을 당했습니다. 연단에 올라서 연설도 못했어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남의 얘기는 하긴 좀 그렇고요. 네, 민망하신가요? 동시에 벌어진 네. 대구, 서울, 광주에서 동시에 그렇죠. 벌어진 뭐 일이라서. 네, 근데 제가 뭐 남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뭐 광주는 뭐 원래 그날 네. 정치인들 발언 안 시키기로 뭐 방침을 정했다고 하고요. 네, 대구는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고 결국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탄핵, 네, 그다음에 기본적 태도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뭐 문 대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네. 뭐 저는 제 얘기만 좀 하면 어떤 자세를 좀 낮춰서 진짜 국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계산. 그러니까 모섬은 네. 월급을 받잖아요 이미. 네.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주인이 시키는 걸 열심히 하면 돼요.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찾아서 그걸 잘하면 이쁨 받는 거거든요. 네. 이쁨 받으면 더 큰 역할 주고 하는 거죠. 근데 모섬이 자기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주인이 다 보고 합니다. 이제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 들고요. 예, 저도 뭐 끊임없이 반성하죠. 네, 이를테면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명예로운 퇴진에 대해서 좀 그 판단을 그때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2일 탄핵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걸 반대를 해서 또 논란을 빚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민적 요구를 잘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빚어지는 현상이 그 각 지역별로 국민의 목소리로 표출됐다. 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런 거겠죠. 글쎄 저는 뭐 처음에 최순실 존재가 나타났을 때 이건 더 이상 대통령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퇴진해야 된다 네.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무슨 뭐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든지 뭐 돈을 뜯었다. 네네. 심지어 그걸 돈을 뜯고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이건 집단 범죄 행위다. 네. 탄핵해야 되다 이거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안종범이라는 사람이 네. 이거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다 이거. 예, 맞아요. 뭐 예. 그리고 막 녹음 테이프 나오고 막 이럴 때 이거는 감옥을 보내야 된다. 주범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빨리 네. 국민들 뜻에 맞게 그냥 판단을 했는데 네. 약간씩 또 한 템포씩 늦잖아, 그죠? 예, 예. 좀 이렇게 버텨보다가 예, 또 예. 국민이 원하는 것도 하고 예, 뭐 이런 예. 모양들을 보면 예. 국민들은 화나지요. 또 이해하면서도 네. 또 이분들은 정치적 비중이 높으니까 사실은 막 순발력 있게 움직이긴 좀 어렵습니다. 저하고는 좀 다르죠. 저는 변방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 책임이 없어. 극단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예. 근데 이분들은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 당에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죠. 네. 근데 저는 뭐 당에 발언권도 없는 사람이고 네. 또 변방에 있고 뭐 그러니까 좀 자유롭죠. 좀 그런 점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중한 태도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몸이 무겁기 때문에 그럼요, 예. 신중한 태도로 임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책임이 하셨습니다. 크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른바 세간의 고구마와 사이다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네. 고구마 답답해 먹으면 비유를 했고요. 이재명 시장을 사이다에 비유를 했어요. 고구마와 사이다를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런데 목마를 때 고구마부터 먼저 먹으면 체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다를 먼저 먹어서 목을 좀 축이고 그 다음에 고구마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재밌자고 한 얘기죠. 뭐. 네? 재밌자고 한 얘기를 재밌자고 너무 한 심각하게 해석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기자들은 되게 심각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다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구마를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답답하더라도 고구마를 먹고 사이다를 먹어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뭘 먼저 먹어야 됩니까? 이 원래 사이다 고구마 얘기는 네. 아시는 것처럼 음식을 대비한 게 아니고요. 네. 기능을 대비한 거였어요. 기능. 네. 답답하냐 시원하냐 그 얘기였거든. 배부르려고 먹는 종류가 아니고 네. 사실 너무 많이 이제 네. 벗어난 거죠. 네. 지금 얘기는 재밌자고 한 얘기들이. 근데 저는 뭐 우리 문재인 대표님 굳이 얘기하면 네. 좋은 분이잖아요. 네. 인품도 훌륭하시고 뭐 경륜도 있고. 그리고 뭐 저는 좋은 세상에 네. 정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세종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말 자주 말씀드리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요구되는 리더십의 종류가 좀 다르고요. 네. 또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전체가 아니잖아요. 신이 아닌데 네. 장점들이 있죠. 근데 저는 지금 단계의 대한민국은 저는 혁명적 변화의 시기라고 봅니다. 뭐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얘기했는데 네. 요즘은 혁명이라는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됐고요.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 이래 이 기득권자들, 또 부당한 기득권자들이 계속 확장되어 온 역사가 네. 있습니다. 70년, 그렇습니다. 71년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원래 정부 수립할 때 헌법을 만들면서 약속했던 평등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
네. 인권과 복지가 살아있는 나라. 이거 합의했는데 실제로 이 자유는 좀 팽창된 측면이 있어요. 네. 그것도 가진 자들의 자유, 힘센 자들의 자유. 예.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점점점 부자유스러워졌죠. 죽을 자유 같은 거나 많이 생겼지. 1년에 뭐 16,000명이 자살하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평등의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불공정하고 그 불평등하고 네. 예, 정말 부당함이 그냥 가득 찬 사회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제대로 실현도 안 된 상태에서 출발했고 친일 세력으로 시작했고 이게 이제 군사 쿠데타, 광주 학살, 네. 그다음에 6.29 선언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냥 유지된 정도가 아니라 확장돼 왔다고. 네. 그 확장돼 왔던 이 부당한 기득권 구조를 깨고 네. 우리가 원래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으로 좀 완성될 결정적인 시기가 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네. 기득권자들이 엄청난 저항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드러나 있는 정치 세력은 사실은 일부입니다. 그 바탕에 네. 경제 권력, 언론 권력 네. 이런 엄청난 뿌리들이 있죠. 여기 이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사실. 네. 그래서 공정한 나라 만들어야 되고 공평한 나라 만들어야 되고 진짜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이 자유로운 나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말처럼. 그 기득권자들의 그 기득권을 어떻게 제압하겠어요? 그냥 이거는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손에 피를 좀 묻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친 리더십이 좀 필요합니다. 거친 돌파형. 현재의 이 부당한 체제를 깨고 돌파하고 나갈. 네. 근데 정말 양반, 그 부드럽고 이런 게 사실은 지금 요구되는 것보다는 저는 과감하게 용기를 갖고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과감하게 목숨 걸고 못 싸운다. 에이, 뭐 남의 얘기를 합니까? 손에 피를 묻히지 못할 것 같다. 그런 험한 일은 내가 하겠다 그 말이지. 아, 그럼 험한 일은 내가 하겠다. 예. 예. 그 뭐 굳이 그런 분이 예. 하게 할 필요 없고 예. 저처럼 거칠게 야전에서 살아온 사람, 변방에서 전 정말 거칠게 살잖아요. 네. 거칠게 살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 겁니다. 네. 저는 불의 부정과 절대 타협하지 않거든요. 저를 비타협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네. 저는 정치 세력들과 비타협하지는 않아요. 거기는 아주 쉽게 타협합니다. 네. 저는 뭐 저를 아무리 공격해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하는 거 절대 비난하거나 뭐 감정 갖지 않습니다. 저는 뭐 종편들하고 요새 네. 잘 지내려고 해요. 저는 종편 그거 많이 나가시던데 요새. 미워하지 않아. 예. 뭐 나는 어디 출연 안 하고 이런 거 없어. 오라면 다 가요. 예. 우리 여기 파장만 불러주는 게 아니야. 예, 근데 예. 오라면 잘 안 불러줘서 그렇지. 예. 오라면 다 가요. 예. 왜냐하면 그들도 설득해야 될 우리의 그 상대니까. 네. 대신에 저는 사회 악들에 대해서는 정말 잔혹할 정도로 심하게 저는 대항하죠. 네. 용서하지 않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왜냐하면 작은 것부터 시작돼야지 네. 작은 걸 통해 저는 큰 걸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작은 것조차도 제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늘 도둑이 그 소도둑 된다고 네, 네. 제가 그 과정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도둑 행위 자체는 아예 금지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 싹이 도둑 때 아예 싹 없애버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도 많아지고 네. 예, 그 적들은 되게 불의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국민들이 또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 지금은 혼란기에다가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그야말로 용기 있는 장수형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장수, 네. 선비가 아니고. 네. 그래서 구중궁궐에 네. 한양 도성에 그 구중궁궐 안에 대신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 가죠 보통. 네. 그러니까 그게 국가적 위기가 오면 정말 대전환의 네. 변혁기가 되면 그 안에서는 스스로 못합니다. 안 하려 해서가 아니라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결국은 변방에서 회포를 들어야죠. 그리고 같이 동의해서 바꿔야지 그 안에서 동력이 나오지 않아요. 몸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을 장수형, 그래서 제가 변방 장수라고 제가 변방의 부릅니다. 장수라고 한 겁니다. 문재인 대표는 선비형인가요? 선비시잖아요. 네, 선비. 선비시고 네. 한양 도성에서 큰 역할 하시는 분이고 큰 역할 해봤고. 네.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이 위기 국면을 제가 다 정리해 놓을 테니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문재인 대표가 20%, 물론 이제 정체되어 있어요. 오르지 않고 20에서 21%를 유지하고 있고요.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딱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이제 15.1%까지 훅 올라온 이런 상황인 건데
연대하게 될 거다. 연대해야죠. 예, 둘이 연대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 나갈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권 안에서. 그 바램이 예. 있겠지요. 예. 뭐 그것도 이제 프레임인데 정치는 되게 프레임이 중요하거든요. 예. 고구마 사이다 이렇게 뭐 예. 프레임도 사실 예. 만들어진 측면이 예. 있고 또 보수와 진보, 예. 또 민주대 반민주 예. 이 프레임이 정말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음. 누구 대통령 이재명 국정원장, 뭐 누구 대통령 이재명 총리, 누구 대통령 이재명 법무부 장관, 누구 대통령 이재명 뭐 서울시장, 뭐 경기지사 이렇게 일단 이번에는 네. 딴 거 하고 네. 다음 해라. 이 이제 접잖아, 소망이 뭐 이런 얘기. 그치, 접잖아. 나이도 접잖아, 예. 나이 젊은 게 죄입니까? 예.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예. 똑같은 조건이라 음. 어리지 않은 조건이죠. 네. 되게 서구 사회에 정말 선진국가 지도자들, 국가적 지도자들은 젊지요. 네. 되게 40대, 50대. 예. 저도 지금 50 중반이 다 돼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내가 좀 더 젊었고 좀 더 체력이 좀 있다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사실. 그래요. 네. 근데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이런 국가적 문제에 대입시키면 안 되죠. 저는 국민이 원하는 역할을 해야지. 네. 자기들이 니는 이거 내는 저거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 아까도 모습 얘기 자주 했지만 네. 너무 쉽거든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주인도 생각이 있어요. 네. 주인이 봤을 때 저 사람 시키면 이 일을 더 잘할 것 같다. 그 정도 판단할 능력이 되거든요. 주인들이 네, 지금. 예. 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전에는 정치권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국민이. 모습이 시키는 대로 예, 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예. 주인이 지휘권을 행사해요. 이제는. 너는 이거 하지 마. 너 가 집에. 너는 이거 해. 이 사람 좋네. 하면 그대로 관철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직접 민주주의에 직접 저는 230만이 나와서 새누리당 니네 가결에 표결에 참여해. 그러니까 탄핵 하잖아요. 표결 하잖아요. 예. 저는 제도적으로도 직접 민주주의를 좀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죠. 국회만 의견 듣는 게 아니고 국회도 대리인인데 네.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죠. 지금 쉽잖아요. 네. 뭐 수백만이 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접속해가지고 네. 토론하고 네. 딱 몇 시간 만에 결론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굳이 왜 대리 제도를 시행하냐. 그래서 저는 가급적 직접 민주적 요소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식인데 그런 식인데 아니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뭐 하고를 모습들끼리 정해놓고 그거 옳지 않죠. 머슴들끼리 기왕이면 저도 뭐 예. 아니 제가 정치를 저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자리하려고 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판사, 검사, 변호사 세 개 중에 선택할 때도 네. 변호사가 훨씬 더 자유롭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제가 선택했던 수단이었고 네. 그거 하다가 시민운동이 훨씬 더 중요해서 시민운동 했고 그거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훨씬 나은 수단이 있다 이거 정치 제도도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시장 하기로 했고 네. 하다 보니까 또 뭐 다른 여지가 생기면 좀 더 나은 도구를 구해야 되잖아요. 저는 네. 이게 농사짓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정치는 농사짓는 도구다. 도구죠. 예, 예. 뭐 홈이 있다가 홈이보다는 가래가 낫지요. 가래보다는 트랙터가 낫지. 예. 근데 트랙터를 몰지도 못하는 트랙터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트랙터 맡으면 큰일 농사 나죠. 망하는 거지. 예, 뭐. 지금 농사 망하고 있어요. 트랙터를 못 몰아. 그거를 미치겠어요 진짜. 무슨 길이 예. 뭐 도지사 해라. 예. 뭐 네가 뭐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예. 그런 주장은 옳지 않다라는 네. 말씀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과 관련된 웹툰 하나가 되게 그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보셨어요? 저 봤어요. 그 저 성남시에서 만들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 그거 좀 사람들- 보여주세요, 만화 좀. 예. 근데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전혀 모르세요? 네,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를? 누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저희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 시장님보다 훨씬 잘생기게 그려지지 않았을까? 저는 좀 불만이야. 불만이에요? 그래요? 저는 좀 잘생기게 보였다. 이렇게 하는데. 네, 하여튼, 근데 저 만화를 보셨어요? 저 만화를 두 개를 봤는데 하나는 예. 복지대마왕이라고 해. 그 성남시에서 이것들 한번 지옥의 맛을 보여주겠다. 복지 지옥 맛을 보여주겠다. 뭐 그런 만화가 하나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그때도 뭐 조회수가 몇 백만 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좀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은데 네. 제가 근데 저는 보니까 다른 사람들 되게 재밌다는데 예. 저는 그렇게 저 생각은 그렇게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제 얘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근데 저게 사실에 부합합니까?
약간씩 틀린 게 있죠. 약간씩 틀린 게 있어요. 고쳤더라고요 또. 제가 왼팔을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되는데 네. 오른팔이라고. 오른팔이라고 그림을 그려놨다가 예. 그 누가 또 지적을 더 해요. 이게 예. 집단 지성이죠 사실은. 어. 근데 어디 또 고쳤더라고 또. 예. 왼팔로. 수정을 하는구나. 수정하고 바로. 예. 뭐 그 커트만 바꾸면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좀 이것도 늦었으면 싶은데 그런 게 있고 이게 욕심이지 욕심. 예. 근데 다른 분들은 되게 재밌대요. 예, 그렇군요. 뭘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빠졌습니까? 에이 뭐또 그런 얘기예요. 그냥. 예, 왜요? 빨리 하세요. 요때 얘기를 해야지 또 수정해요. 아니, 또 따로 만드시겠죠. 예. 근데 저분들, 그러니까 저런 게,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과 관련된 재밌는 포인트가 앞서도 이제 연설, 그 케이크 좀 너무 네, 배고파가지고 네. 케이크 한 조각만 먹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그 반박이 국민의 명령이다. 즉각 해라. 이래서 내려와. 당장 내려와. 당장 내려와. 이래서 이제 즉석에서 불려 나가서 이제 연설을 40분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런 만화가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만들어서 도대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변방의 시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갑자기 대선 후보 그러니까요. 막 오르고 지지율이 막 15%까지 오르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그 공중파든 기성 언론이 잘 다루질 않아요. 그리고 신문을 봐도 사진은 늘 없어. 아니 무슨 대선 후보들 쭉 8명 모였다는데 예. 쭉 얘기해서 저한테 딱 잘라버려요. 그러니까요. 사진 보면 늘 편집돼. 여기서 이렇게 잘라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요. 잘라요. 항상 편집돼.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분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찾아보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성향인가, 지방 과정은 어땠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해서 찾아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게 그게 예. 저는 이제 주류 언론들에서 네. 저를 취급을 안 해주거나 빼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막 화내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흐뭇한 표정 짓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느끼면 대중도 똑같이 느낄 거라고 저는 믿죠. 특히 우리는 손가락 혁명군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똑같이 느낄 거거든요. 왜 없어 저거? 그럼 막 항의 전화하고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서 글 쓰고 한 게 직접 언급해 주는 것보다 훨씬 파급이 더 큽니다. 예, 저런 게 막 나오는 거죠. 네. 우리라도 알리자. 예. 저기서 취급 안 해주니까 우리라도 하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이 대중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이제 대중이 주체로 올라서는 네. 그 상황이라 예.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이제 네트워크, SNS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이 커져 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날도 제가 그에 끌려 내려가 케이크 먹다가 네, 케이크 반밖에 못 먹다가. 먹고 그랬는데 이거를 무슨 케이크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나는 몰라. 혹시 나도 안 먹어봤어요. 고구마 케이크 아니야? 뭐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은데 고거게. 네. 그 중에 하나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몇 명만 봤을 텐데요. 이걸 보고 다 찍은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네, 찍어가지고 이게 확 퍼져버린 거죠. 어. 너무 재밌는 장면들이었던 거 마침보다. 네. 그걸 다 찍은 거예요. 예. 요새는 뭐 너무 예, 쉽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막 유튜브로 한두 개가 아니고 막 수백 개가 막 돌아다니고. 그 중에 또 일부를 편집해가지고 네. 또 재밌게 만들어 갖다 예. 돌리고. 예. 이러니까 이게 그 주류 언론의 주요 뉴스에 나온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쩌면 주류 언론이 만들어낸 기사는 죽은 기사라면 이렇게 대중들이 직접 만든 그 팩트들은 살아있는 기사예요. 네. 막 자기들이 막 날라다니죠. 네, 그러니까 저는 별로 거기서 빼도 별로 안 슬퍼요. 그렇군요. 얼마 전에 어떤 언론사 하나는 하루 종일 업무를 못 받았더라고요. 이유는요? 그 저를 뺐다고. 쭉 가다가 그날 예. 그 계속 발언을 했잖아요. 네네네. 순서대로. 예. 안희정 지사까지 발언하는 거 하고 탁 잘라버린 거예요. 잘로 사진도 안 내고 옆에 딱 잘라 요만큼 이렇게 내고 예. 그거를 본 거예요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 회사에 전화를 예. 해가 난리가 났다더라고요. 근데 그 시장님 입장에서 뭐 괜찮다고 하셨지만 뭐 군자의 자세로 뭐 그렇게 괜찮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열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님보다 지지율도 낮은데 기성 언론이 그 사람들은 사진을 크게 실어요. 근데 시장님은 안 싫거나 조그맣게 이렇게 실른단 말이에요. 네. 전 개인적으로 좀 억울하실 것 같은데 괜찮다 이 얘기시죠? 네, 근데 처음에는 억울했죠. 예. 근데 이런 걸 맷집이라고 하는데요. 네. 많이 맞아 보면 예. 이 맞을 때가 처음에는 억울하죠, 그죠? 예. 아프죠. 근데 이 맞을 때가 적이 방비가 안 될 때입니다. 그 카운터 펀치잖아요, 카운터 펀치. 네, 카운터 이게 의기 센 거거든요. 아. 저는 경험적으로 그걸 알죠. 예. 원래 비주류 아웃사이더 변방에게 기회는 오지 않는다. 기회는 기득권자들이 주류가 갖는 거죠. 우리한테는 오는 게 겨우 위기예요. 안 오거나 안 오면 오거나 위기야. 오긴 위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평생 단련돼 있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해서 그걸 딛고 올라서는 거. 종북몰이 하면 종북몰이 이용해서 예. 올라서고. 예. 제가 종북몰이 덕에 대선 후보 된 사람 아닙니까? 종북몰이 덕에 대선 후보가 됐다. 실제 그렇습니다. 예. 그 싸우는 과정에서.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주류 기득권의 입장에서 저를 보면 네. 싫지요. 제가 아픈 소리 자꾸 하잖아요. 네. 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더 많다 그러지 그렇죠. 않나. 예. 내가 거기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진짜 많더라고요. 많죠. 예. 증세 없는 복지 내가 진짜 했잖냐. 예. 복지 없는 증세 하면서 뭔 잔소리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언론 주류 언론들도 지금은 뭐 많이 안 그러긴 합니다만 네. 언제나 공격했죠. 음해하고.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제가 딱 기회 요인을 발견해서 사실 음해 공격을 당할 때 기회 요인이 뭐냐면요. 네. 유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잖아요. 사람들 예, 호기심이 예. 막 이렇게 예. 쏠릴 때 예, 예. 제가 딴 걸 탁 보여주면 되거든요. 예. 이것도 보지만 예. 그 안에 뒤에다가 이렇게 왜 뒤에 지금 막 이러잖아. 나 그거 하는 거예요. 남들 이거 보려면 뒤에서 막 이러고 뒤가 더 많이 보이잖아. 인터뷰하는 사람보다. 그렇죠. 예, 예.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더 많이 보인다고. 그거 활용하시는 거구나. 그걸 하려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 재밌네요. 기회가 예. 있어요. 기회로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국가적 위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처럼 대륙과 네. 해양 세력이 끼어 있는 반도 국가에게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먹을거리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기회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강대국 간의 힘을 이용해서 네. 상호 견제를 시키면서 그 안에서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죠. 대신에 매우 주체적이고 용기 있어야 되고 네.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죠.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현명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 기회 요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 국가 중에서 위기로 찌그러진 곳이 있는 반면에 네. 옛날에 로마, 이태리 네. 이쪽처럼 발전할 수도 있죠.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결국은 그 사회의 리더의 몫입니다. 리더의 몫이다. 네, 리더의 몫이죠. 네. 지금 뭐 우리 박근혜 이 양반처럼 중국한테 가서 알랑거리다가 아까 미국 가서 인상 쓰니까 또 미국 가서 알랑거리고 또 중국 인상 쓰다 보니 둘 중에 하나를 고른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다 뺏기고 중국한테 맞고 미국한테 뺏기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사실은 네. 중국한테는 얻고 미국한테는 또 얻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 포지셔닝을 제대로 하는 리더여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는 리더라서 우리 국민들에게 매주 그렇죠. 국민과 국가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죠. 예. 그래서 뭐든지 환경이 나쁘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그 나쁜 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속에서 기회 요인을 찾아내서 그걸 키워야죠. 그렇군요. 위기 요인은 줄이고. 뭐 전 나쁘잖아요. 언론이 이렇게 하는 거. 예. 그 웹툰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그 형수님과의 그 욕설 그게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무슨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제 성격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예. 저는 책임 없는 권력, 소위 비선, 실세, 또 측근, 친인척 이거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 권력은 100% 부패하고요. 네. 책임을 지는 권력들도 부패하고 잘못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책임을 지지 않는 비선, 친인척, 측근들이 소위 이 바로하게 되면 네. 나라 망하고 개인도 불행해진다. 그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문제된 그래서 우리 7남매, 네. 6남매, 저를 뺀 6남매 중에 이분들을 뺀 나머지는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요. 건설 노동자로, 청소 노동자로, 요양보호사 이런 거 하면서도 아무 불만 없이 야구르트 배달 이런 거 하면서도 아니 6남매가 지금 저희 시장님 포함해서 7남매인데 칠남매. 시장님만 시장님이고 나머지 분들은 청소노동자, 그다음에 건설 노동자, 건설노동자, 뭐 야구르트 배달, 야구르트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뭐 그런 거 하고 예. 있죠. 근데 이분만 이제 회계사. 그러니까 제가 장학금 받아서 그걸로 지원해서 공부해서 대학 가신 분이죠. 이분만 유독 욕심을 내요. 전에도 제가 시민운동 할 때 뭐 저 때문에 사실은 소위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들어갔는데 그 작은 권력을 가지고도 무슨 매점 특혜 받아가지고 또 난리 나고 그랬었죠. 근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저는 그래서 뭐 어머니 돈 때문에 어머니한테 돈 요구하다 어머니가 또 거절하고 그래서 인연 끊고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사는데 제가 당선되고 나니까 딱 나타났어요. 당선되니까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공무원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형님이? 시장 지시를 하는 거예요. 형님이. 예, 내가 시장 친형이다 이러면서 꼭 친형이라고 그래. 내가 시장 친형 누군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를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은 뭐 욕하고 뭐 파면시킨다고 겁주고 공무원들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본인이 직접 단속도 다녀요. 이 백화점에 단속을 나가가지고 네. 불법 노점이라고 그 직원을 폭행을 해가지고 직원 입원하고 막 그랬죠. 근데 불법도 아니었어. 자기 네. 마음대로 막 단속하는 거예요. 예. 마음에 안 들면. 예. 그래서 제가 다 차단했죠. 예. 전화 받지 마라, 예. 접촉하지 마라, 찾아와도 못 오게 해라. 시장실 앞에 농성도 하셨어요. 저 면담하겠다고. 형님께서. 제가 안 만났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한 게 이제 어머니를 시켜서 자기 요구를 관철하려고 7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시장한테 전화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해줬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욕하고 협박하고 죽인다고 그래서 어머니 전화했고 그 다음에도 이제 어머니하고 갈등 네. 때문에 이게 확산되면서 결국은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한 거예요. 제가 했다고 하는 무슨 뭘 찍고 뭐 이런 얘기는 그 형님이 한 얘기야. 그 형님 부부가. 네. 근데 결국은 그 얘기도 그 얘기지만 결국 두들겨 팼어요 어머니를. 폭행을 해가지고 형님 내외가. 어머니가 입원했죠. 동생들도 맞아가지고 다 뭐 다치고 어머니 집 다 때려부시고. 근데 그날 밤에 어머니가 신고했어요. 무서워서 예.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그날 밤에 통화한 내용들이죠.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녹음을 해서.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하죠. 시정 개입 못하게 또 뭐 이권 청탁하고 인사 개입하고 예. 뭐 대학 교수 자리 요구하고 뭐 누구는 승진시켜라 누구는 뭐 징계해라 뭐 이런 요구도 하고. 최순실이네. 최순실보다 더한 거지. 최순실은 시켜서 했는데 자기가 직접 했다니까 이 양반은. 이분은 내가 직접. 형님입니다 이러고 예. 직접 지시하고 직접 요구하고 막 이랬으니까요. 최순실보다 더 했죠. 근데 이걸 안 막을 수가 없었고 또 막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네. 또 그 와중에 어머니를 끌어넣어 가지고 어머니를 폭행을 하고 뭐 어머니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륜 폭언하고 어머니 입원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라 뭐 제가 참을 수 있으면 참았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 일 벌어지면 난 참을 자신 없어요. 평생 우리 7남매 키우느라고 정말 제가 매 기억하는 게 그 혼자 네. 제가 새벽에 어머니 부엌에 앉아 우는 거 많이 봤거든. 응? 그렇게 혼자 진짜 희생하고 우리 7남매 키웠는데 그 병들고 늙은 어머니 어떻게 팹니까? 그래서 내가 그건 진짜 용서할 수 없죠. 뭐 시장 안 하면 어떻고 대통령 뭐 그냥 안 하면 그만이지. 어떻게 어머니 내 원천인 어머니를 그 폭행하는 걸 가만두냐고. 그냥 뭐 또 그 일이 생겨서 내 눈앞에 있으면 정말 용서할 수 있을지 난 잘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지금 그 어머님 얘기하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7남매를 키우신 어머니를 어떻게 폭행할 수 있냐. 어머니 때문에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시장님께서는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냥 사실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네. 전화 통화하고 제가 그 기가 막힌 거는 그 형수라는 분이 제가 제일 화난 게 그거죠. 그 같이 뭐 폭행하는 현장 데리고 다니고 같이 그러고 다녔으니까 뭐 심지어 의회도 쳐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같이 다니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쳐들어갔다니까요. 의장을 자기가 뽑는다고. 자주 뭐 그것도 형님 부부 같이 다니는 짓들이죠. 근데 제가 제일 화나는 거는 형님은 약간 정신 질환이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뭐 그걸 또 제가 입원시켰다고도 거짓말했는데 사실 그 딸하고 지금 어디 게시판 인터넷에 글 쓰는 조카 그 조카하고 그 부인 형수가 자기들이 강제 입원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병원을. 인터넷에 다니는 얘기를 보면 이재명 시장님이 제가 정신병원을 보냈거든요. 네, 정신병원에 보냈다. 그 전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입원 확인서 공개해놨지 않습니까? 네. 형님이 입원을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시장실로 나 구출해달라고. 왜냐하면 딸내미하고 자기 마누라가 그 경남 창녕의 부곡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거든. 거기 이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신 전화를 허용을 합니다. 카드를 주고. 네, 그러니까 네. 형님이 막 시장실로 전화한 거예요. 나 구출해달라고. 그래서 갔다 왔다니까요. 면회도 갔다 오셨어요. 저 면회는 못했죠. 봉쇄돼 가지고 아무도 못 해주지 말라고 지금 그 형수와 딸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좀 두 번 갔다 오고 진짜로 어떻게 됐나 싶어서. 예. 근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일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 형수 이분이 그 어머니 뭐 어디를 뭐 칼로 뭐 어떻게 한 얘기를 제가 따졌죠. 어떻게 그런 소리 하는 걸 가만 놔두냐, 같이 그러고 다니냐 했더니 아니 뭐 그런 철학적 표현도 이해 못하냐고 그런 좋은 말을 뭐 이러고 약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철학적 표현이라는 건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원래 형님께서 먼저 사회운동, 민주화운동에 관심이 있으셨고 이 사회운동에 전혀-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재명 시장이 본인이 쓴 얘기가 인권운동을 하게 됐다. 본인이 쓴 얘기가 그래요. 본인이 쓴 얘기입니까?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예. 그분은 내가 한 일을 자기가 나를 다 시켜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잘할 때도 원래 좀 많이 싸우셨어요? 아니 전혀. 예. 대학 다닐 때도 괜찮았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뭐 이런 얘기 좀 그런데 과대망상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피해망상, 과대망상. 그래서 자기가 뭐 난 예수급이다, 뭐 예수 네. 이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중에 이제 다 자기가 한 걸로. 그걸 이제 관계망상증이라고 하는데 저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제가 워낙 많이 도와줬으니까. 네. 대학도 제가 보내드렸고 예. 회계사 어디 취직해 있을 때 성남에 개업하도록 제가 예. 설득해서 예. 성남에 자리 잡을 때도 제가 많이 예. 도움이 좀 예. 됐을 테고 예. 그 후에 뭐 본인은 한 게 없죠. 그러니까 뭐 제가 시민운동하면서도 형님한테 예를 들어 뭐 감사 이런 거 하게 했죠. 왜냐 회비 조금 네. 내라, 예. 회비 좀 예. 내고 감사하고 무슨 발제 이런 거 좀 시키고 그걸로 이제 인수위원회 했는데 재미를 본 거예요. 시장 인수위원회. 근데 그게 사실 잘못 같은 거죠. 그게 시장님의 오판이었다? 그게 제 오판이었죠. 잘못했죠. 권력의 맛을 봐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얘기 그만하죠. 하여튼 그 처음인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어머님 얘기 또 형님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털어놓으셨는데요. 박사모 성남지회장으로도 알려졌어요. 근데 뭐 제가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자들이 몇 명 있는데 네. 이걸 성남 지역 사회에서는 이 형님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소위 정신 질환 네, 증세가 예.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다 보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 예. 성남에서 이미 알 성남 사람 다 아는 알고 있는 알 사람 거죠. 다 아는 다 얘기. 알고 있어서 이게 2012년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 전에도 사실은 일이 많았고 2012년에 본격적으로 됐는데 그때가 통진당 수사할 때입니다. 통진당 수사 때 예. 맞습니다. 그때인데 이 국정원 이 인간들이 예. 형님을 장난을 친 거예요. 국정원에서 장난을 네, 쳤다. 그 김 과장이라는 뭐 저는 이름은 아직은 확인 못했는데 네. 김 과장이라고 하는 국정원 직원이 네. 형님하고 예. 수차례 만나고 예. 형님은 국정원 들락날거리고 예. 그러면서 이 형님이 가진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해 9월 30일까지 간첩 30명과 같이 구속된다. 국정원에서 그랬다는 거죠. 구속 그랬다는 거예요. 예. 형님이 그걸 썼어 어디다가. 네. 이재명은 구속된다. 간첩이다. 뭐 그런 주장을 했죠. 그래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형님은 확신을 한 겁니다. 이거 동생이 빨갱이다 이거. 간첩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꺼리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네. 저를 공격하면서 어차피 다 차단됐고 뭐 어머니하고도 사이도 그랬고 하니까 이제 저를 퇴진시킨다. 운동을 이제 시작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네. 간첩이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걸 국정원이 사주를 한 거죠, 사실은. 예. 확신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예. 내곡동이 들락거렸으니까. 예. 그리고 거기도 하나 또 바람 넣은 사람이 있죠. 예. 새누리당. 새누리당 누구인가요? 뭐 무슨 의장 하던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시의회 의장? 네. 예. 그 둘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례대표 해라. 뭐 너는 그래서 시의회 의장하고 나는 시장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것도 형님이 다 써서 내가 한 거예요. 네. 이분 막 쓰거든 어디다. 그 새누리당 예. 다 알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예. 이거를 저를 공격하려고 예.
국정원이 한 작업 중에 하나 일부였던 네. 겁니다. 실제 국정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치권 관계자들을 만나면 국정원 관계자들이 정치권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재명 시장이 대선 후보 1위로 올라오면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문제적 사생활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까면 그 사람 떨어뜨리는 건 너무 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직접 확인을 좀 해보겠다 그랬어요. 지금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미. 이게 제 논문 가지고 또 네. 국정원이 그거 조사하러 다니고 뭐 그러다 한참 또 난리가 났었죠.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그 제가 대학원 석사 논문 네. 사실 그 대학원은 그 객관식 시험 30문제 그냥 네. 적당히 풀면 다 학위 주는데요. 예. 제가 굳이 논문을 썼죠. 왜냐하면 예. 저는 부정부패에 관심이 많았고 학위 딸로 간 게 아니라 저는 부정부패를 연구하러 간 사람이니까. 제가 연구 논문 이름이 지방정부 부정부패 극복 방안 연구입니다. 이게 뭐 이거 예. 근데 제가 굳이 정리를 근데 한 실제 거예요. 많잖아요. 지방정부 기초단체장 그 산하 시 단위 전국 시 단위에 그 인허가 비리 이런 게 진짜 많죠. 많잖아요. 예. 그게 오죽하면 이게 김영란법. 예.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이제 아. 학술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돼, 논증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 제가 시민운동 할 때인데 예. 2002년도 그 제가 2004년에 대학원을 갔죠. 예. 좀 학위 뭐 이런 건 저는 필요한데 네, 제 경력란에 학위 없습니다 그거. 아예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 해서 이제 그 정리를 했는데 예. 그중에 인용 표시를 잘 안 한 거예요. 네. 원래 인문학이라고 하니까 다 인용하고 이런 예, 전문 인용하고 예, 새로운 예.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예. 결론 부분은 좀 다른데 예. 중간 부분에 인용을 할 때 최근 다 인용 표시를 때 예, 해놨는데 무슨 제문적인 예. 뭐 소문 몇 건 해놨는데 예. 그 문헌들을 표현을 할 때 인용을 좀 덜한 게 있어요. 아.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표절이 맞아요. 그 잘못한 거지. 그냥 표절로 인정하고. 예. 그래서 내가 뭐 논란 벌이 하길래 나 필요 없다 그냥 학위 반납했어요. 왜냐면 그냥 바로 반납해. 예, 학위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 필요 없으니까 예. 내가 학위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 없다 나는 예. 그 경력 자체가 예. 뭐 이용해 먹은 일도 없고 내 인생에. 그랬는데 이걸 국정원이 조사를 하러 다닌 거예요. 국정원이. 네. 그래서 지금도 소송 중입니다. 국정원하고. 아 지금도 소송 저하고. 중이세요 그 문제를. 예.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그 국정원하고 소위 대외협력부총장이 네. 통화한 걸 제가 녹음도 해놨죠. 대외협력 부총장? 네. 국정원 대외협력 부총장. 국정원 그 지역 담당하고 네. 그 대학의 대외협력부총장이 무슨 네. 짓을 했는지를 아. 제가 대외협력부총장하고 통화를 해서 녹음을 해놨어요. 아. 녹음을 해놨는데 예. 그 후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네. 대외협력부총장은 학위 담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교학부총장이 따로 있거든. 예. 근데 이 대외협력부총장이 이 일을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 학교에서요. 네. 저를 그 속된 말로 이 악사를 먹이려고 학칙을 고쳤어. 이 원래 5년 지난 거는 학위 논문 심사가 금지돼 있어요. 네. 그런데 학칙을 고쳤어. 학칙을 고쳤어요. 네, 고쳤어. 5년 지난 거는 심사하지 못한다 조항을 없애서 위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비 심사를 한 일이 없는데 네. 예비 심사를 했다고 가짜로 만들었어. 그거 완전 조작인데요. 네. 공문서 조작 이런 거 아닐까요? 공문서는 아니지. 걔 뭔가 사학이니까. 사문서인가요? 네, 사문서니까. 사학이니까. 네, 예. 사학이니까 그거는 처벌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언론 플레이를 또 해요. 곧 학위를 박탈한다. 아니 내가 반납했는데 무슨 박탈을 합니까? 네. 일주일 후에 뭐 박탈한다. 예비 심사를 했더니 표절이더라. 뭐 이런 언론 플레이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본 제가 뒤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그 증거 문서도 다 구해놨는데 네. 예비 심사 한 일 없어요. 했다고 가짜로 만든 거야. 두 번째는 이게 예비 심사들 원래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면 5년 지난 거면 심사를 못 하게 됐는데 네. 예비 심사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칙을 또 가짜로 만들었어. 그 조항을 뺀 학칙을 하나 만들었어. 네. 그런 다음에 이게 또 문제가 됐잖아. 선거가 끝나고 예. 이거하고 관계없이 내가 이겼잖아요. 압도적으로. 예. 그러니까 또 학칙을 원래로 되돌려놨어. 그러니까 이 가짜로 학칙을 만든 거죠. 위조를 한 거야. 변조를 한 거죠. 이런 과정들이 다 드러나서 아니 학교가 뭐 이렇게까지 하나. 예. 결론은 국정원 때문에 했던 거예요. 제가 아직 이건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를테면 국정원의 공작이었던 거죠. 이겼다. 국정원이 대외부총장하고 네. 만나서 이 네. 학위 논문 얘기를 하고 논문을 뒤지러 학교에 논문이 있나를 찾으러 다녔고 예.
그리고 그 과정 앞뒤로 보면 언론 플레이했고 저를 선거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학교가 저하고 무슨 원수를 졌다고. 네. 그 학교는 사실은 그 총장이 저한테 학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논문을 내가 잘못 썼을 수 있는데 인용 표시 안 하고 그거 원래 그런 거 심사하라고 심사비 주고 네. 논문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교가 잘못한 거잖아. 그러네요. 내가 연구 논문 쓴 게 아니거든요. 예. 뭐 네이처지 냈는데 쓴 게 아니잖아. 그렇죠. 학생이잖아, 학생. 예, 학생. 학생. 대학원생. 대학원생. 예. 그것도 박사도 아니고 석사. 예. 그러면 자기들이 이게 잘못했으니 고쳐라. 예. 그래서 자기들이 가르쳤으니 잘못했으면 자기들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어떻게 학생을 그렇게 예. 학칙을 조작해 가면서까지 예. 가짜로 예비 심사했다는 자료 만들어 가면서까지 음. 그 언론 플레이까지 해 가면서 그 선거 직전에 왜 그랬을까? 예. 그거는 저는 국정원의 공작이었다고 보는 거죠. 분명히 외압이 외압이죠. 있었을 것 같으네요. 당시에 그 학교가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어떤 수사를 받고 있었죠? 뇌물? 무슨 공사 관련, 아. 학내 자금 관련 네. 수사를 받고 있었던 걸로 압니다.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교가 사학이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뒤가 구린 데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정권과 딜했을 다들 가능성. 뭐그 관계들은 모르겠지만 시점은 나도 네. 수사를 받고 있었고 예. 국정원하고 대외부총장이 만나서 내 논문을 찾으러 다녔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새누리당 네. 뭐 아니면 그 보수적인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계속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그리고 학교는 학칙을 변조하고 네. 가짜로 저거 했다는 뭐 그 예비 심사했다는 거 만들고 언론 플레이하고 네. 자기 학생을 음. 보호는 못할 망정 서류 조작해가면서 네. 곧 뭐 일주일 후에 뭐 예. 박탈하게 된다 뭐 그런 거 보도하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도 그런 공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공작 정치가 발동이 좀 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재명 시장을 어떻게든 시장에서 떨어뜨리려고 선거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재임 기간 중에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발걸고 중앙 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뭐 이를테면 음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꿋꿋이 살아서 버텨가지고 오늘날 15.1%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진짜. 거기에 제1 공신은 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제2 공신은 사실 네. 이명박 대통령이고요. 제3 공신은 홍준표 지사지. 홍준표 지사. 제4 공신은 예. 보수 악성 언론들. 저는 다 그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요. 근데 국정원은 감사 인사 한 말씀 하셔야 되겠는데요. 국정원은 그분들한테. 예. 나름 일관성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임태희 비서실장이 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갔죠, 그죠? 그렇죠. 그 성남 사람이잖아요. 네. 분당 사람이에요. 이분이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재명 제거 작전을 시작한 거예요.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된 게 있는데 네. 석 달 동안 내사를 해가지고 40페이지짜리 이재명에 관한 대책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직보했답니다. MB 때, 이명박한테. 예. 2011년일 거예요. 예. 2011년에 그걸 했고 제가 2010년 당선됐으니까 네. 2011년에 했고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수사 감사 뭐 이걸 석 달 동안 했는데 특별히 문제된 걸 못 잡았다. 이걸 내쫓는 방법은 주민 소환 운동 같은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012년에 네. 통진당 수사를 하면서 그 국정원 직원이 나타난 것만 네. 형님한테 가서 이재명이 간첩이다라고 해서 형님 보고 소위 시장 퇴진 운동을 사주했죠. 네.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2013년 뭐 이럴 때 2014년에 또 뭘 했냐면 2013년에는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 중에서 네. 인사를 다 체크하고 무슨 인허가 다 조사하고 네. 그걸 하다 또 걸렸어 저한테. 그리고 2014년도에는 뭘 했냐면 학위 논문 가지고 장난을 쳤죠. 예. 그것도 걸렸지 저한테. 네. 걸린 것만 이래 걸린 것만. 예. 근데 이 걸리지 않은 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아마도 제 주변에 일어난 각종 음해 사건은 네. 다 저는 국정원 뒤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한테 들킨 것만 이러니까. 네. 학위도 제가 문제되는 게 종북, 불륜, 폐륜, 표절, 전과 이거잖아. 근데 종북은 예. 확실하게 저들이 관계돼 있죠. 예. 종북몰이에. 예. 예. 그렇죠? 불륜 뭐 이거는 아직은 예. 뭐 몰라. 이거는 예. 뭐 본인 아니라서 그만하고 예. 이제 예. 얘기도 안 되니까. 예. 폐륜 이거 예. 확실히 관계돼 있죠. 어. 폐륜 관계돼 있죠. 형님한테
형님이 저를 향해서 싸울 근거를 제시해 줬어요. 그다음에 폐륜, 폐륜, 표절. 이것도 사실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건데 네. 솔직히 뭐 저도 잘못한 거 인정하지만 그 야간 특수대학원의 객관식 시험 대신에 쓰는 논문이 네. 따옴표만 엄정하게 논문 작성 원칙이 맞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면피 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뭐 찾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 비슷한 얘기할 건 경우인데 없고. 그저 학위 취소 안 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씨 나도 거기 나왔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뒤지면 다 걸려. 뒤지면 다 나와. 근데 이 논문 표절 문제도 사실 국정원이 주도해서 생긴 문제죠. 네. 이게 다 걸려 있어요. 다른 데는 증거가 없을 뿐이야. 네. 주요한 데 다 걸려 있죠. 폐륜, 종북, 표절. 네, 국정원이 관계. 그렇군요. 이거 말고도 사실 안 걸려서 그렇지. 예. 많겠지. 지금도 뭐 아까 얘기했다면서요. 예. 이재명이 깔끔하다고. 예. 근데 그건 내가 보기엔 아닐 것 같고요. 예. 오면 죽습니다 저한테. 예. 보겠습니다. 팩트가 있으면 진짜. 모르겠는데. 예. 한국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져가지고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저기 댓글을 하나도 소개를 못했네요. 그거 좀 하세요. 예. 한국의 버니 샌더스 근데 그냥 버니 샌더스가 아니라 성공한 버니 샌더스가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진보주의자들도 그리고 또 유럽에 있는 진보주의자들도 미국 대선에서 샌더스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좌절됐고 그렇죠. 미국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제 이변을 토한 상황인 건데요.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 될까 여전히 이제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재벌 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반드시 이제 내일 그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국정조사 증인에 출석할 때 또 이제 쓸 거예요. 경제적 손실 얼마, 총수 망신 주기 수사 이제 그만해야 뭐 제목이 다 나와서 벌써 될까? 어떻게 성공한 버니 샌더스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이미 세상은 국민 중심으로 대중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항하는 경우가 있죠. 기득권자들이 저항을 합니다, 당연히. 근데 미국을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공화당은 저항에 실패했죠. 그래서 트럼프한테 잡아 못 꼈지. 예. 민주당은 예. 기득권을 가지고 소위 이제 슈퍼 대의원 뭐 이런 네. 걸로 버니 샌더스 국민과 함께 밀려오는 버니 샌더스의 파도를 견뎌냈어요. 지켰어. 네. 결론은 뭐였냐면 결국은 국민의 쓰나미에 민주당이 쓸려 나갔죠. 져버린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져버렸잖아요. 예. 다 이긴다고 본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맞아요. 더군다나 트럼프가 후보가 됐는데 그거 어떻게 질 수가 있냐고. 예. 어떻게 트럼프를 못 이겨?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근데 대중들은 기득권을 탄핵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네. 버니 샌더스를 내친 민주당 기득권 그룹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두가 판단하는 것처럼 예. 버니 샌더스가 나갔으면 이겼겠지만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의 기득권에 굴복한 상태에서는 민주당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네. 근데 우리 사회에도 많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근데 이것조차도 아마 저는 미국의 경험 때문에 우리나라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은 예.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미국으로 치면 미국의 민주당의 기득권의 벽을 더 센 힘으로 결국 타고 넘을 거예요. 강제할 거란 말이죠. 우리 국민들. 우리 국민들은. 예. 미국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똑똑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실패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죠. 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얘기인데 이 사건의 몸통은 새누리, 머리는 박근혜 네. 분명하죠. 네. 그런데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이 뿌리가 바로 재벌 기득권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재벌 기득권자들의 이 전횡 또 불합리한 구조, 불평등 구조, 불공정 구조 이거를 깨야 됩니다. 저항이 엄청나겠죠.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 예. 청문회 국정조사에서 저는 이게 약간씩은 이제 본질을 드러낼 거라고 보죠. 이번 사태도 사실은 한 번만 좀 되돌아보면 네. 재벌이 뿌린 푼돈 먹다가 들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그러네요. 재벌이 진짜. 뿌리는 푼돈 먹다가 들킨 사건. 재벌이 뿌린 빵 부스러기에 예. 몰려든 개미처럼 예. 근데 너무 과감하게 달려들다가 다 지금 쓸려 나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빵 부스러기를 던진 재벌 네. 지금 너무 커서 잘 안 보입니다. 너무 크고 잘 숨어 있어서. 네. 근데 지금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너무 경솔하게 네. 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직접 돈을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만나고 직접 네. 얘기하고. 예. 제가 본 이병철이나 이건희 정도였으면 이렇게 안 했죠. 조심했죠. 네. 1대 2대니까. 근데 3대 부자 없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아 3대 부자 없다. 네. 예.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고 예. 교만해지고 신중하지 않게 됩니다. 함부로 행동하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위 무서움이 없어져서 대통령 직접 만나서 직접 민원 얘기하고 네. 대통령 측근한테 돈 막 줘버리고 예. 그리고 국민연금 본부장 만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야 이거 좀 해주라 그래서 네. 결국은 자기는 수천억 수조 원 한 10조 원 된다 그래요. 이익 취한 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기껏해야 한 200억 지금 예. 드러난 거 예. 300억 정도 준 거고 뭐 최대 1000억을 줬다 한들 예. 완전히 200 남는 사업도 장사. 204억. 예. 완전 남는 완전 장사죠. 남는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전에는 돈을 주더라도 네. 그 기업 자체가 이익 보는 그룹이 이익 보는 일들을 했거든요. 네. 이번엔 삼성그룹이 아니라 예. 그 그룹의 소유권, 네. 즉 재벌 총수의 지위를 상속하는 그렇습니다. 용도로 회사 돈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벌이 문제고 재벌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재벌 가문이 문제고 결국 재벌이 재벌 가문이라고 하는 개인들을 위해서 이용된 수단이고 네. 결국 이 나라는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쥐어 흔들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진짜 뿌리는 재벌인데 재벌을 진짜 움직이는 자들은 재벌 가문이구나. 이게 결국 재벌 가문이 지배하는 나라구나. 네. 라는 걸 국민이 보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 투쟁은요. 첫 번째는 박근혜로, 두 번째는 박근혜의 퇴진에 반대하는 집단으로, 또 다음에는 정치 기득권자로. 이 퇴진 욕구, 청산 욕구가 막 분출하지만 네. 요게 조금 이제 흥분을 갈아치고 일정의 성과를 내면 네. 다음 대상은 경제 기득권자 재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잘 살펴봐야죠. 기회가 왔습니다. 명쾌하게 쭉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청소할 것인가? 청산하는 거는 국민의 힘이 뒷받침돼야 되고요. 네. 결국 다 머슴들인데 네. 머슴을 한번 판가리를 확 한번 해줘야 되는 거죠. 머슴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머슴들을 지휘하고 있는 진짜 배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지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재벌들이 재벌. 경제 권력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주는 월급보다도 더 많은 거를 딴 데서 받고 있었던 거야. 이런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예. 15.1%나 되는 지지를 받고 나면 네. 저 사람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주변에서 지금 성남시장이시지만 네. 저 사람 대통령 될지 모른다. 뭔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좀 생길 것 같은데 주변에 좀 그런 분들이 좀 붙고 있습니까? 지금 원래부터 많이 있어요. 어. 뭐 사실 한 작년 가을 정도부터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람들은 저 사람이 과격한 말, 험한 네. 말 잘하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이다. 예.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국민이 그래 바보 아닙니다. 국민이 험한 소리 막 과격한 소리 한다고 지지하면은 지금 저보다 훨씬 더 과격한 소리 많이 하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네. 유명한 사람들 지지율 안 올라가잖아요. 국민이 그 본질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진심은 그게 아니구나. 우리 속이려고 오버하는구나. 내가 바본 줄 아니? 라고 사실은 또 그러고 있는 거죠. 종편이 국민을 속이려다 국민이 속은 것처럼 이 정치인들도 예. 국민을 속이려다가 국민이 속는 것처럼 태도를 보이니까 진짜 속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안 속고 있죠. 예. 결국은 똑같이 당할 겁니다. 종편처럼. 그래서 과격한 발언이나 이런 거에서 지지받고 있을 거라. 그래서 이 과격한 발언을 안 하면 꺼질 것이다. 네. 또 이번 국면이 사라지면 몰락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착각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그 내용, 일관성이 중요해요.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네. 어떻게 믿습니까? 이때까지 맨날 또 거짓말만 해왔잖아 사실. 그러면 실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실적. 실적으로 증거를 제시해 줘야 되고요.
일관성으로 믿음을 줘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말하면 진짜 하는구나. 그것도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쌓여온 과거의 삶 자체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공약 이행률 또는 뭐 진짜 현 성과 이런 것들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고 저는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게 네. 지금부터는 비전이죠. 비전. 비전은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불공평, 격차다. 네. 이걸 해소하는 것이 곧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거고 평등한 사회를 네. 만드는 거고 반칙 특권 없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 거다. 법치 국가를 만드는 거다. 네. 이것만 제대로 해도 기업 간 합리적인 공정 경쟁이 가능하고 부당한 특혜가 없어지고 재벌들의 내부 거래가 없어지고 재벌들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또는 뭐 단가 우려치기 같은 착취가 없어지고 네. 노동자 탄압이 줄어들고 노동에 대한 노동권 보장, 노동에 대한 지위를 상승시켜서 자본과 대등한 그 힘을 갖게 함으로써 노동소득 즉 국민들의 가계소득을 늘려 나가면 네. 이게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은 의욕을 갖게 되고 미래가 생긴다. 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고 비정규직 월급 더 줘라 불안정하니까 똑같은 일 한다면 네. 그게 평등 문칙이 맞다. 이런 것들만 제대로 해도 우리 사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미래에 또 다른 뭔가를 할 것인가는 사실 네. 5년으로 너무 짧기 때문에 네. 그건 다음에서 하면 되죠. 지금은 토대를 정비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 준비하고 있고요. 예. 예를 들면 뭐 각 분야별 뭐 전문가들도 사진 다 있어요. 우리가 뭐 아, 그래요? 500명은 아니고 500명은 아니고. 몇십 명 정도 예. 있고 지금도 뭐 정치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숫자와 덩치로 정치하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메시지와 네트워크이다. 네. 그리고 내용이 중요한 거지 물량 공세 이런 거는 대중들로 하여금 우리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네. 우리가 정책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못했던 거다. 정책과 대안은 다 있었던 거죠. 네. 다만 그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두려워서 또는 반격당해서 내가 혹시 죽지 않을까 네. 라는 두려움 때문에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용기, 결단, 추진력, 그다음에 의지 네.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있는 정책들을 막 좀 정치하게 좀 정리 좀 네, 하고 네. 배치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뭐 수백 명의 싱크탱크가 필요하지 않죠. 거기서 해놓으면 제가 다 베꼈을 거예요. 베꼈을 거야. 베껴두고 예. 국민들한테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죠. 아니 정책 좋은 거 낸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정책 좋은 거 많이 냈어요. 많이 냈었어요. 다 우리나라에 있는 정책 좋은 거 다 뺏겼어. 그러니까요. 예. 지킬 생각이 없었지.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거기 속지 않을 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노란 돼지 저금통 모금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제가 봤더니 이제 그 칠남매 별로 재산이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별로 돈이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시장님. 근데 네. 그 선거하려면 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죠. 돼지 저금통 이런 거 주겠다. 익명의 독지가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까? 지금도 많아요. 후원 지금도요? 지금 하고 싶다. 네, 뭐 후원하고 이렇게 싶다. 많이 오는데 지금 불법이니까 네. 나중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뭐 경선 등록을 하든지 경선 등록하면 28억까지 모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 본선 등록하면 또 모금이 가능하고 한데 버니 샌더스가 폭발하게 된 계기가요. 네. 사실은 모금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 다 무시했죠. 네. 저 뭐 백면 선생 혼자 외톨이 뭐 민주사회주의자 뭐 다 경시했죠. 근데 대중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모금하는 과정에서 폭발한 거예요. 이 소액 모금으로 힐러리를 넘어버렸잖아요. 클린턴을 넘어버리니까 네. 그때부터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됐고 저는 모금 과정에 소액 다수 모금으로 신속하게 저는 자금 다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세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거고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상태를 깨는 걸 의미하고 네. 이 불공정한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기득권자들과 전면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반격이 많겠어요. 네. 그냥 꼬투리 한 개도 잡히면 안 돼요. 저는 잔혹할 정도로 제가 선거 캠프 운영하면서요 밥도 한 끼 안 사줬습니다. 저희 수행원도 니들이 다 알아서 먹으라. 저는 사실 좀 얻어먹고 다녔어. 네. 진짜로. 네. 왜냐면 꼬투리 잡히면 안 되니까. 한 개도 위반하면 안 되니까. 저는 지하철에서 명함 뿌렸다고 벌금 50만 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예외가 없어요. 요만큼만 제가 잘못해도 지금 트위터 많이 했다고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공무원이 70명이 수사를 받았어. 트위터를 내가 많이- 시킨 거 아닐까?
공무원한테 시키어 업적 사주했다. 공부하라고 시킨 거 아닐까? 아. 한 명이라도 진술을 밖에서 막 완전히 막 저인망식으로 수사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저는 걸리면 안 돼요. 예. 예, 선거도 저는 불법 자금 절대 동원하지 않을 거고 규칙에 어긋나는 돈 절대 안 받을 것이고 지원 불법적인 거 안 받을 겁니다. 그걸 받아놓으면 나중에 족쇄가 돼요. 네. 부당하게 돈을 뭐 지원을 받았다는지 하면 나중에 이권 청탁해 들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성남시장실에 CCTV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예, 뭐 그건 이미 알려진 사실. 조작당하지 않으려고 그런 아, 것이고요. 예. 돈 줬다고 덮으시면 예, 어떡해. 예. 예? 그래서 그건 뭐 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은 그 저는 앞으로 선거도 저는 꼬투리 잡힐 일 제가 참모들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라. 네. 숨겨지지 않는다. 음. 하지 않아야 된다. 문제가 될 거는 금지. 그냥 제가 과감하고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무리 털어도 나 털릴 거 없다. 네. 지금 있는 게 다다. 먼지가 없어요. 뭐 있을 수 있지.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제가 뭐 길바닥에서 방류한 거 이런 거 있겠지. 뭐 그런 거 뒤질지도 예, 모르죠. 예. 뭐 그런 짓 많이 했으니까 솔직히 술 먹고 뭐 길에서 자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걸 뒤진다고 할 수 없는데 네. 국민들이 거기 안 넘어갈 거라고 보고요. 공직자로서 네. 공직을 남용해서 제 이익이나 제 주변의 이익을 챙기지 않는 건 철저했고 두 번째는 그거 막으려다가 형사사건 발생했고 그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막을까를 연구하다가 논문 표절 사건 났고 네. 근데 이걸 근본을 따져보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해할 바가 조금은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법을 어겨가면서 꼬투리 잡힐 방식으로는 권력 자체를 갖지 않을 겁니다. 그건 권력을 가져봤자 내 인생도 좀 불행해지고 세상도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없어요. 차라리 시간이 걸리든 또는 안 하는 날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합법적으로. 네. 대신에 저는 권력을 장악하면 권력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잔인할 정도로 세게 합니다. 예. 법대로 원칙대로.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뒤틀어져 있어요. 네. 이걸 뒤튼 걸 조금이라도 교정하려면 엄청난 저항이 있고요. 정말로 힘듭니다. 하나 고치는 게. 네. 그러려면 진짜 총력을 다해야 돼요. 총력을. 그러니까 기득권의 저항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런 혁명적 상황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시장님하고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12시 30분까지 분당으로 가셔야 되는 일정이 있는데 저희가 무려 11시 40분, 39분 지나고 있는데 붙잡아두고 있어서 지금 그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됩니다. 시간도 이제 98분인데요. 여전히 촛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종일관 강조하고 계십니다. 직접 민주주의 현장으로 많은 국민들이 나오셔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국민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민주주의, 네. 민주공화국이 같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체감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곁다리였어요. 예를 들면 4.19든 5.18이든 아니면 87년 6월 항쟁이든 그때도 국민들은 동원된 또는 주인이 아니라 그냥 어쩌면 삼자적 입장, 정치를 고치고 다시 정치한테 맡기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내 뜻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안 하는 거 진짜 제거하고 내 뜻대로 하는 나라 만들겠다는 의지가 너무 충천해 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했다고도 보여지고요.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국민들 위대하다. 가끔씩은 밟히고 무시당하지만 결국은 잡초처럼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가게 하는 정말 힘의 원천, 좀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자신감 좀 확대돼 가서 좀 보기 정말 좋고요. 우리가 반드시 좀 이겨서 우리가 최초에 약속했던 대한민국 정말 일제의 한국에 싸우면서 목숨 바쳐서 만주벌판에서 정말 좀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네. 고통당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해방을 맞았고 또 4.19로 또 이승만 정권을 패퇴시켰고 결국은 부마 항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박정희 세력 물러가게 했고 전두환한테 당하고 하긴 했지만 노태우한테도 속긴 했지만 결국은 이게 다 진척해 왔잖아요. 네. 이번에는 마지막 활용 점정의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딱 꼭지점. 진짜 민주공화국.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 자유롭고 또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기여한 만큼 분배받는 네. 그런 사회를 만들면 우리 자식들도 희망 갖고 살지 않겠어요? 애도 막 낳고 싶고 그죠? 네. 그런 사회 만들 수 있는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단계
내다봐야 안 당하도록. 네. 제가 또 전문용어로 그 날치기 안 당하게. 예. 지금 날치기 시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찬성한다고 튀어나오지만 결국은 저 사람들이 반성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 짓이 아니라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에서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저쪽 입장에서 배신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결국 뭘 할 거냐면 제3지대 이런 거 만들어서 다시 이 우리 사회 기득권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매개는 개헌이에요. 이 개헌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4년 중임 대통령 또 분권형 네. 대통령제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일단은 탄핵 국가를 제대로 세우는데 주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내각제니 뭐 이런 이권을 그 매개로 해서 다시 기득권자들이 재편돼서 이 나라 기득권을 다시 장악하는 네. 이런 거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마지막 꼭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탄핵으로 집중할 때다. 말씀 주셨습니다. 무려 102분간 집중 대담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재명 시장님은 팟캐스트가 낳은 정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자주 모실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네. 제가 부르면 옵니다. 네, 계속 여지를 남겨요. 예, 믿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